북한군의 헬리콥터가 닷새 만에 또 전방 지역에 접근해와 군 당국의 배경을 분석 중이다. 유류 부족 상태인 북한에서 이처럼 자주 군용기가 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저속 비행체가 북한 개성 인근에서 이륙한 뒤 군사분계선 쪽으로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고도와 속도를 고려해 이저속 비행체를 헬리콥터로 추정했다. 저속 비행체가 전술조치선으로 접근하자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전술조치선은 한미공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20에서 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저속 비행체는 9월 19일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각각 MDL에서 10km 떨어진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에 접근하지 않고 인근 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이날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긴박한 상황이나 일촉즉발의 대치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 8일 오전에도 북한군 헬리콥터 2대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들이 이날과 거의 똑같은 항로로 비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정확한 이유를 놓고 군 당국이 분석에 들어갔다면서도 북한군이 최근 시작한 겨울 훈련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매년 12월 겨울 훈련을 시작해 이듬해 2에서 3월께 끝냈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헬리콥터의 비행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남북 대화 국면에서 도발이나 군사적 움직임을 자제해왔다. 또 경제난으로 유류가 부족한 북한 공군은 자주 비행을 할 형편이 아니다. 한미 공군이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면 간신히 대응 출격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북한 공군의 항적을 살펴보면 각 부대에서 비행 훈련을 하지 않다가 한 달에 특정한 날 하루 몰아서 한다며 북한 공군에선 조종사들이 자기가 맡은 기종을 수십 년간 본다. 그래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훈련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헬리콥터를 띄워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슬쩍 확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전투기를 동원한다면 본격적인 도발로 비춰 남북 대화 국면을 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헬리콥터를 잇따라 띄웠다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점검 아니냐는 관측도 또 나왔다. 북한군은 미2, 미4, 미8, 미14, 미24D, 미26 등 다양한 러시아제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 1980년대 유럽을 통해 한국 육군이 갖고 있는 500MD의 민수용 버전 80여 대를 밀수한 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북한, 한국군 헬기 500MD 보유 교란용? 북한은 우리나라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헬리콥터 500MD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외부에 공개한 보도를 통해서 공식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열병 행사와 2015년 8월 비행술 경연대회에서 500MD 기종을 등장시켰다. 500MD는 한때 우리나라 육군 공격 헬기의 주력 기종이었다. 육군의 헬리콥터 사격 대회에서 500MD 기종을 모는 조종사가 파펠리건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이 500MD를 보유한 것과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 모두 뒷말을 낳기 쉬운 행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500MD를 대량 구매했다. 500MD는 북한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표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1980년대 500MD의 민수용 버전인 휴지 500을 밀수입했다. 북한은 1983년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끼고 휴지 580여 대를 완제품이 아닌 형태로 밀수입했다. 이때 북한에 흘러들어간 것이 시간이 지난 뒤 최근 몇 년 새 500MD와 유사한 모습으로 선보인 것이었다. 다만 80여 대가 모두 가동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처음에 휴지 500 기종을 들여온 이유는 한국군을 교란시킬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휴지 500 기종은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성능이 검증돼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헬리콥터를 다시 이란에 되팔려 시도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비밀에 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5년 10월 이란에 사절단을 보내 헬기 판매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절충에 실패해 결국 팔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이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헬리콥터를 이란에 역수출하려고 한 배경은 외화 부족으로 추측됐다. 북한이 뒤늦게 500MD를 열병 행사와 비행술 경연대회에 선보인 것은 북한이 보유한 헬리콥터 종류 가운데 정비 상태가 양호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0에서 1970년대 당시 소련에서 수입했던 헬리콥터도 보유하고 있지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만 우리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대표적 저공 침투용 기종인 안토노프 보격기 일명 AAN2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6월 25일 충북 옥천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AN2기 일대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6년 2월 4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또다시 AN2기 일대가 사고로 비상 착륙했다. 공군은 AN2기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명칭도 D-11이라고 붙였다. 미사일 쏘는 공격 헬기 들여온다. 악곽강해병대 박빈아, 박수천의 군. 불굴의 의지를 뜻하는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던 해병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해상과 공중에서 적군을 타격하는 입체고속 상륙작전이 가능한 공지기동 부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스마트 마린 등의 개념이 2020년대 이후 해병대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악으로 깡으로 작전을 하던 해병대가 첨단 기술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혁신의 중심에는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로 구성된 항공부대가 있다. 마리논은 도입이 진행 중이며 공격 헬기는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구경 함포를 갖춘 군함이 적고 해병대의 화력이 육군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해병대가 마리논과 더불어 공격 헬기를 추가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산 개발이냐 미국산 구매냐 경쟁 본격화. 2020년대 중반부터 24대가 도입되는 상륙공격 헬기 사업은 2015에서 2016년 안보경영연구원에 1차 선행연구, 2018에서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의 2차 선행연구를 진행한 상태다. 1차 연구에서는 해외 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2차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1. 2차 연구 중 어떤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국 벨 AH-1Z, 한국 항공우주산업 마리논 무장형이 선택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 헬기 사업 분석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연구 용역에서 방사청은 비용 및 효과와 전력화 시기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분석이 끝나면 무기 획득 방식을 담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수립된다. 사업 방식이 정해질 내년 상반기까지 경쟁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한 이유다. 유력 후보인 벨은 9일 화상 기자 간담회를 갖고 AH-1Z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빈스 토빈 부사장은 AH-1Z는 해양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며 연수 부식의 역효과를 견디면서 손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트 그린 수석 매니저는 동맹국들과의 원활한 작전을 고려해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헬기 생산이 중단돼도 부품 제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측은 미 해병대에 AH-1Z 189대를 납품했고 2022년까지 미 해병대 물량을 생산한 뒤 해외 시장을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트라우트만 예비역 미 해병 중장은 AH-1Z의 성능을 설명했다. AH-1Z는 70mm 레이저 유도로켓인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탑재한다. 최대 16기를 탑재하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합동공대지 미사일로 교체할 예정이다. AIM-9 미사일로 제한적이나마 공중전도 가능하다. 트라우트만 장군은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공격 헬기는 고정익 항공기와의 적응 교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서 제공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H-1Z가 근접 공중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카이는 소형 공격 헬기나 수리온 같은 헬기에 무인 플랫폼을 결합한 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지난달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소개했다. 복합 운영 체계는 유인 헬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해 조정, 통제는 체계로 정찰, 수색, 구조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활용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래형 전투체계다. 기상에 매복한 병력의 대공사격에 대비 먼 거리에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마리논 무장형이 개발된다면 복합 전투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상륙작전 수행 등 요건 충족 기종 필요. 적해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대형 수송함에서 이륙한 공격 헬기들은 해병대원들을 태운 수송 헬기를 포위하면서 적 후방으로 날아가 해병대원들을 침투시킨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동시에 해안으로 진격하고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들도 뒤따라 상륙한다.
후방에 침투한 해병대원들과 해안 상륙부대는 앞뒤로 적을 공격한다. 이것이 현대적인 상륙작전이다. 한국 해병대가 추구하는 공지기동 작전과 맥락이 같다. 상륙전은 다른 전투보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아군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모래와 바닷물 등에 의한 장비 고장 가능성도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AH-1Z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도 사막, 바다, 혹한 등 거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도입 비용이나 군수 지원 부담도 적다고 강조한다. 베트남 전쟁의 사례도 있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UH-1에 무장을 장착한 기종을 운용했다. 하지만 기존 UH-1보다 최대 순항 속도가 떨어지면서 지상에서의 대공사격에 취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공격 헬기인 AH-1이 탄생했다. AH-1Z는 AH-1의 최종 개량형이다.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작전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진에서 활동하는 헬기의 가장 큰 위협은 지상군의 대공사격이다.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경보병들은 언뜻 보면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육군 AH-64 공격 헬기의 바그다드 인근 공격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AH-64와 동일한 형태의 공격 헬기도 작전의 제약을 받는데 수송 헬기를 개조한 병렬식 조종석 헬기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 해병대는 UH-1I 수송 헬기와 AH-1Z를 함께 운용한다. 두 기종은 엔진, 로터 시스템, 항법,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84% 이상의 부품을 같이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 효율을 높이고 운영 유지 비용과 인력을 절감한다. 한국 해병대도 AH-1Z를 도입하면 한미 해병대 상호 운용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나 마린원과의 호환성에 따른 정비 비용 및 인력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마린원과 마린원 무장형을 함께 쓰면 미 해병대의 UH-1I, AH-1Z 운용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상에서의 대공사격에 대한 방탄 능력이나 생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헬기의 피격은 대부분 측방이나 하방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측방과 하방 피격률은 대부분의 헬기 기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리온 헬기가 14.5mm 기관총에 대한 방탄 능력을 갖고 있으며 헬기 생존성은 먼 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 방탄 능력이나 기체 형성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AH-1Z가 더 저렴하다는 주장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회계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무기 도입비보다 운영 유지비가 3배 더 비싸다. 30년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획득비보다 3배 더 많은 비용이 같은 기간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다. 카이가 LAH를 개발하면서 항공전자장비와 무장체계를 만들었고 마린원 개발 과정에서 헬기의 함정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비나 도입비는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기프문의 2차 선행 연구 과정에서 마린원 무장형은 기총, 미사일 등 무장체계 통합 비용이 LAH 개발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됐다고 판단, 개발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린원 무장형은 도입 단가가 30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AH-1Z와 비슷한 수준